결국 한마디로 헌법 개정 없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로 제3의 성 창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표로 있고요. 저는 법원의 판사로 11년간 근무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3년 반 동안 일을 했고요. 저희 산지는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뜻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심정을 가지고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성별도 차별 사유 중 하나인데요. 그 차별 사유를 정의당하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이렇게 23개를 들고 있고요. 또 인권위는 언어하고 국적은 뺐어요. 그리고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으로, 또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용모,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으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그냥 전과로, 병력 또는 건강 상태를 병력으로 바꾼 21를 들고 있는데요. 모두 이제 말미에 등자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이 차별 사유가 이것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한, 그러니까 차별 항목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안과 인권위 안 모두 성별에 관해서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런 이렇게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없애서 혼인과 가족 제도를 새로 편성하자, 그런 시도죠. 그러니까 헌법이 규정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 제도 자체가 차별을 양산한다, 사회가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별 이분법을 공고하게 유지하려 하기에 차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찬성론자들은 주장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가족의 기반이 성별을 새로 정의하려는 건 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첫째, 국가는 이제 개인이 결정하는 다양한 성을 수용하고 이를 전제로 모든 법률을 다 이제 재개정, 손질해야 하고요. 둘째, 이제 혼인을 일남일녀의 결합으로 묶어둘 건지, 동성 결혼 등등 아주 다양한 형태를 새로 도입할 건지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진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해요. 아니, 도대체 분류할 수 없는 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어떻게 분류할 겁니까? 법은 명확해야 하거든요.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 유명한 호주제위원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헌법 11조 평등권 제정 당시의 성별도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해서요. 32조 4항이 근로 영역의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요. 34조 3항이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이제 명시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현대사회가 너무나 많은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혼인이 일남일녀의 정서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 그렇게 판시했고요. 대법원도 혼인을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장 양성을 명시한 그 헌법에 딱 찍어서 명시한 헌법의 문헌적 의미에 반하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차별 문제를 넘어서 여성, 남성과 동등한 제3의 성이란 사회적 신분을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 형식의 적절성부터 검토해야 해요. 그래서 20대 국회 개헌특위가
헌법 36조 1항의 양자를 삭제하고 그냥 성만 두는 걸로 그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제3의 성을 도입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헌법 개정 없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로 제3의 성 창설할 수 없습니다. 성적 지향은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있고요. 또 개별 법률에도 일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별 정체성은 뭐 강학생 개념은 있는데요. 법률안으로는 이번에 처음 등장했죠. 두 가지 개념 구별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의당하는 성적 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 규정이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정적, 호의적, 이끌림, 개인의 가능성, 인식, 표현, 인지, 상당히 주관적, 내면적, 아주 확정이 안 된 불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아주 모호해진다는 그런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개념이 포섭하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감정적, 호의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는 관계도 성적 지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동성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까지도 동성애적 성적 지향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인간 사회는 이 침대에 맞춰서 뜯어 고쳐질 수 없죠.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집에는 철제 침대가 있었는데 사람을 침대에 눕혀놓고 침대보다 길면 그만큼 신체를 잘라내고 침대보다 짧으면 억지로 늘려 죽었다고 하죠. 이 차별 사유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 또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 그런 걸 초래하는 건 아닐까요?